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 반갑습니다. 여름이 왔으니 오늘은 제가 북에서 매년 여름마다 겪었던 극적인 옛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성아TV는 끝까지 들어주시면 힘을 얻습니다. 제가 김일성대, 그것도 정말 들어가기 쉽지 않은 외문학부를 졸업했다고 하니 제가 특권층의 자식인 줄 아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해보지 않은 일이 별로 없는데 10대 시절부터 시작해서 어선도 한 10년 정도 탄 것 같습니다. 태어난 것이 어촌마을이라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특히 오징어철, 북에서 낙지철이라고 하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바다에 나가서 오징어를 참 많이 잡았습니다. 김일성대 다닐 때에도 여름방학이 되면 목선을 탔고 탈북하기 몇 달 전까지도 또 배를 탔습니다. 대학 한 학기 다니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바다에 나가 오징어를 잡아 돈을 벌어서 다시 평양에 올라갔습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주는 밥이 워낙 한 줌도 안 되니까 이렇게 번 돈으로 장마당에서 추가로 사 먹어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징어 잡이를 한국으로 치면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오징어 잡이라는 것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고데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 여름철 오징어 잡이 일과를 보면 오후 2시쯤에 부대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군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긴 줄을 서서 출입증 확인하고 까탈스럽게 트집 잡으면 뇌물도 주고 이러면서 2시간은 쉽게 갑니다. 4시쯤에 부대에서 떠납니다. 한국에 밀려오는 그런 4m 남짓 목선을 보셨죠? 그런 배를 타고 5시간 정도 날바다로 나옵니다. 9시쯤에 어장에 도착하면 육지가 보이지 않고 이때부터 오징어를 잡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온밤 낚싯줄을 잡아당겼다 풀었다 합니다. 오징어 낚시 공구를 보면 이 우산 비슷하게 생긴 오징어 낚시가 한 22개 정도 달려 있는데 줄이 쉽게 엉키기 때문에 두 팔목으로 이렇게 감았다 또 풀었다 이렇게 합니다. 오징어가 5마리 이상 한꺼번에 걸려도 무거워서 이렇게 끌어올리기가 힘듭니다. 줄을 반대로 살짝 풀어 놓으면 한두 마리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또 얼마나 아깝습니까?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끌어올리는데 문제는 낚싯바늘이 낚시 한 개 수십 개가 붙어 있는데 이게 무겁게 끌어올리다가 낚시가 팔뚝에 닿으면 이게 파고듭니다. 낚시가 줄에 22개 이상 매달려 있다 보니까 한 개만 이렇게 파고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감다 보면 낚시 여러 개, 거기에 달린 바늘 수십 개가 팔뚝에 파고들지만 그래도 그 고통을 이기면서 끌어올립니다. 5마리 이상 한 번에 걸리는 기회는 며칠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죽을 힘을 다 써도 10마리는 한꺼번에 못 올리겠더군요. 이렇게 새벽 5시까지 잡고 부대에 들어가면 아침 9시가 됩니다. 다시 수속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씻고 자면 11시입니다. 한 2시간 남짓 자고 또 일어나 부대에 나옵니다. 이 생활이 석 달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피곤해서 어장에 나가는 5시부터 9시 사이에는 교대로 배에서 자고 들어올 때도 자면서 잠을 보충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잡이를 피발이라고 하는데 3개월 가까이 하루 서너 시간만 자면서 밤새 고역을 하다 보니까 피가 마른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배를 얻어 타면 카바이드 등을 켜고 새벽까지 잡은 오징어의 70%를 배 주인에게 주어야 했는데 10마리 잡으면 3마리만 제 것입니다. 당시 오징어 한 마리를 말려서 팔면 쌀 1kg 정도 살 수 있었고 그렇게 팔린 오징어는 중국에 팔려갑니다. 저는 목선을 타다가 날바다에서 2번이나 침몰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감옥도 6번이나 옮겨 다녔고 정치범이 되기도 했고 총코 앞에도 서봤고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도 몇 차례 됩니다. 그때마다 운이 좋게 살아났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쪽배는 가랑잎입니다. 갑자기 큰 파도가 일면 높은 마루 위에 올랐던 쪽배가 깊은 곳로 뚝 떨어지는 이런 일을 밤새 겪어야 합니다. 발밑에서는 배 밑바닥 널빤지가 탕탕 소리를 내면서 금시라도 쪼개질 듯이 부르르 떨고 머리를 이렇게 쳐들면 양쪽에 2, 3m 위에 이 검은 파도에 그런 성난 흰 갈기밖에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익숙돼도 그때마다 오늘이 제삿날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제 고향에서는 오징어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오징어철인 6월에서 9월까지는 학생부터 칠순, 노인까지 남자들은 모두 바다에 나가는데 기타를 치며 남한 노래를 폼나게 부르던, 또 제게 바이섬 노래를 배워주었던 옆집에 살던 3대 독자 정길이도 죽었고, 길 건너집 영국인의 형제도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과부로 영국이와 또 유복자인 영남이를 키우던 이웃 아주머니는 자식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그래서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보조개가 예뻤던, 제가 참 아껴주었던 성인은 애를 얻고 배에서 일하다가 다른 13명과 함께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서울에 와서 들었습니다. 남정네를 내보낸 안악들은 밤에 갑자기 파도가 높아진 날이면 아침부터 부두에 나가서 목을 빼고 기다리다가 아무개가 못 들어왔다며 하고 쑥덕거리는데, 오후 들면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배들이 나가는 것이 그게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에서는 굶어 죽진 않았습니다. 오징어떼를 잘 만나면 한여름에 벼락부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북한의 다른 곳에서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죽음과 이웃하면서 매년 일확천금을 노리는 외지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고향 바닷가에는 오히려 집들이 늘어납니다. 굶어 죽지 않는 대신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는 죽음과 이웃하고 삽니다. 백군들에게 제일 공포는 바람인데, 새바람이 싹 몰아치면 흰 갈기 날리는 파도에 작은 목선은 정말 가랑이 핍니다. 처음 배를 탔을 때 밤에 졸리니까 무심코 휘바람을 불었다가 뺨을 맞을 뻔했습니다. 바다에서 휘바람은 바람을 몰고 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오징어를 잡고 들어오는데 새바람이 20분 정도 갑자기 샥 불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괜찮은데 한 30분이 지나자 바다가 이렇게 섭니다. 파도가 이렇게 고를 타고 들어올 때는 아무리 높아도 45도 각도로 키를 조정하면 배가 뒤집히지 않는데, 새바람에 파도가 서면 방향 없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칩니다. 그냥 배가 폴싹 뒤집혔는데, 배 밑바닥이 미끄럽고 또 파도가 이쪽 저쪽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들이치니까 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때에는 구명조끼도 없습니다. 육지조차 보이지 않고, 또 북쪽 바닷물은 몹시 차서 30분 이상 물에 있기 힘듭니다. 옷을 입고 있으면 1시간은 버틸 수 있는데 그 안에 구조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때 배에 3명이 탔는데 바닷물이 워낙 빠르게 흐르다 보니 순식간에 서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때 배들이 들어가던 시간이라 20분쯤 지나 다른 배를 만나 구조됐는데, 같이 빠진 한 명은 끝내 못 찾았습니다. 대충 한 바퀴 돌고 안 보이고 또 기름이 없으니 더 못 돈다고 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남이 배라 뭐라 사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날 저랑 같은 배를 탔다 죽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전날 부두에서 삭발이 처지로 우연히 만나서 함께 탄 시내에서 온 남자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일용직 시장이나 비슷한 겁니다. 저도 20분만 더 늦게 발견됐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겪고 저는 바다에선 절대 휘파람을 불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일본 앞바다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들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매년 50 내지 100척씩 발견되는데, 북한 앞바다에서 표류하면 극히 일부가 해류를 따라서 부산과 일본 사이까지 떠내려 왔다가 다시 일본 서해안을 타고 올라갑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변사체들은 오징어 잡에 나섰다가 2달 전쯤 조난당한 삭발이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들도 독도 인근 해상을 표류할 때쯤까지는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일본까지 간 자국민들의 시신을 찾아갈 생각도 안 합니다. 뒤집혀지지 않은 채 발견된 배는 10중 8구, 질 낮은 중국산 엔진이 고장났기 때문으로 짐작됩니다. 저도 한 번은 바다로 나갔다가 육지로 돌아가는 길에 3마력짜리 엔진이 고장났는데, 부두에서 6시간 이상 나온 데다가 밤새 배가 흘러서 돌아갈 거리는 100km가 훨씬 넘었습니다. 먼 바다는 물이 빠르게 이렇게 흐르는데 쪽배는 큰 배에서 보면 강물에 흘러가는 듯 합니다. 걸어가도 이틀이 걸릴 거리를 꼬박 교대로 노를 져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백가죽이 등에 붙고 하늘이 노랗게 변해도 살 생각뿐이었고 땅을 디디고서야 쓰러졌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고장난 어선이 표류하면
물이 없어서 사람이 죽습니다. 일본에서 매년 50여 척이 발견될 정도면 매년 조난당하고 침몰한 북한 어선은 최소 그 숫자의 10배는 넘을 것입니다. 한 척당 탑승 인원이 최소 3명 이상이니까 사망자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전기라도 있다면 수천 명이 살 텐데 없습니다. 저희 공포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동해 비극은 언제면 끝날 수 있을까요? 남인이 넘치는 지중해에서만 벌어지는 줄 아는 그런 참사가 바로 우리 눈앞 동해에서 30년 넘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1990년쯤부터 배를 탔고 그때부터 저렇게 죽어가고 있으니 매년 1000명씩만 죽어도 지금까지 최소 3만 명의 북한 동포들이 비명도 전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허망하게 동해에서 숨진 셈이고 올해도 이제 또 죽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전엔 동네 슈퍼에서 북한산 오징어만 봐도 눈물이 핑 돌았는데 이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여름에도 동해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 바다의 북쪽에서 이 여름도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